영국 땅 위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수많은 영국인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한편 영국 최상 위층은 연봉을 무려 4배로 제한하면서도 만나기 힘든 한국인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왜 이토록 열망하는 존재일까요? 운명처럼 서로를 마주한 한 영국인과 한 한국인은 무려 15년 동안 함께하며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극적이고도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숨막히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저는 항상 런던에서의 제 삶이 충만하고 신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유명한 회사에서 최고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매일 바쁘고 중요한 일을 했어요. 제 이름은 아벨린이고 예술, 음악, 문화에 늘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 삶에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늘 똑같은 일상에 지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사람들끼리 따뜻하게 서로를 챙기고 제가 제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싶었어요. 어느 고요한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작은 아파트에 앉아 한국에 관한 여행 기사를 읽었어요. 사진에는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가득한 밝은 거리와 도시를 생기로 채우는 다채로운 축제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두 좋은 이야기만 있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가 너무 엄격하거나 구식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런던의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삶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약간 깔보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뭔가 마법 같은 매력이 한국에 있었어요. 저는 먼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늑하고 햇살이 잘 드는 방에서 깨어나 창밖으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상상했어요. 작은 가게, 미술관, 그리고 특유의 매력을 지닌 카페들이 즐비한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상상했어요. 저는 아름다운 그림을 전시하고 맛있는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작은 미술 갤러리와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치면서 제가 사랑하는 창의성을 나누고 싶다는 상상을 했어요. 어느 날 밤 런던의 강가를 따라 집으로 걸으며 큰 변화를 혼자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한국으로 이사하면 어떨까? 라고 속삭였어요. 새롭게 시작해서 따뜻함, 예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로 가득한 삶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설렘은 새로운 시작의 꿈 때문이었고 두려움은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때때로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제 삶에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졌어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남편 루카스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가진 생각들을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루카스는 항상 지지해주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장 멋진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 아이디어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문화, 언어, 예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제 의심은 사라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 잡지에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약속과 창의력, 그리고 정성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한적한 공원을 걷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잔잔한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현지 시장을 방문해 매콤한 길거리 음식과 전에 본 적 없는 다채로운 과일들을 맛보는 장면도 상상했어요. 심지어 간단하고 다정한 말들로 현지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전통을 배우고 제가 생각하는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해 나누는 모습도 그렸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요. 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런던의 익숙한 풍경을 떠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었지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집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지역 사회를 깊이 아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마음과 희망 가득한 정신으로 이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제 열정을 새로운 친구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매일매일이 아름다움과 기쁨의 약속으로 가득한 장소로 보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하며 친절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이곳은 런던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걸으면서 디지털 스크린으로 빠르게 체크인하고 세관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마치 기술이 모든 것을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미래에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을 나선 후 루카스와 저는 택시를 타고 도시 중심으로 갔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수다 소리와 길거리 상인들이 특별 상품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보고 싶어서 함께 도보로 돌아보기로 했어요. 도시는 생동감과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건물에 그려진 벽화, 상점 사이에 숨은 작은 정원, 그리고 맑은 파란 하늘 아래 물이 춤추는 분수까지 매 모퉁이가 새로움을 보여주었어요. 곧 저는 한국이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동네에서는 현대 미술 갤러리 옆에 전통 찻집이 있었어요. 갤러리 안에는 밝은 색채와 고대 상징이 섞인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바로 밖에 있는 찻집은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어요. 저는 찻집에 앉아 녹차 한 잔을 주문하며 주인이 건물의 역사와 예술 뒤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살아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동네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와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찬 포장대가 반겨줬어요. 시장은 분주했지만 모두가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한 상인이 제게 매콤한 떡볶이를 맛보라고 권하는데 그 맛은 강렬하고 약간 매콤했지만 정말 좋아했어요. 상인은 꼭 더 드셔보셔야 해요, 아가씨. 이게 저희 자부심이거든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단순한 음식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문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도시공원에서 산책하며 바람에 살랑거리는 높은 나무들을 감상했어요.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오리들이 물위를 유유히 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은 런던의 시끄러운 거리와는 정말 달랐어요.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가입해서 현지인들이 기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그들의 인내와 다정함 덕분에 저는 외지인이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루카스와 저는 현대적인 건물과 기술뿐 아니라 사람들과 전통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면서 거리는 빛나는 색채의 바다로 변했어요. 전통 음악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연주자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악기에 감탄했어요. 그들의 예술은 역사, 사랑,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저는 연주되는 모든 음표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다소 걱정했던 차이점들도 이제는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느껴졌어요. 매일매일 제 새로운 집에 대해 더 편안해지고 설레는 마음이 커졌어요.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록 그들의 풍습은 다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함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을 탐험하면서 변화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섞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며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이 제 경험을 잊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줬어요.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생동감 넘치는 정신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활기찬 거리들을 걸으며 제 자신이 이 놀라운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매일이
새로운 경이로움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하며 미술 갤러리와 아늑한 카페를 열었어요. 루카스와 저는 매일 분주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예술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었어요. 바로 제 작은 딸 소피아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소피아는 상냥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웃고 놀고 탐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루카스와 제가 새 사업에 열중하는 동안 누가 소피아를 돌봐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다정하고 친절한 베이비시터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또한 한국의 베이비시터들은 아이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가르치는 데 뛰어나다고도 들었어요. 저는 소피아를 안전하게 보살피면서도 새로운 집에서 그녀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역 에이전시를 통해 미영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미영 씨는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소피아를 돌봐줄 다정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미영 씨를 믿었고 그녀가 소피아를 자기 아이처럼 대해줄 거라 믿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미영 씨는 제 시간에 도착해서 소피아와 함께 놀아줬어요. 그들이 함께 색칠도 하고 동화책도 읽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곧 미영 씨가 휴대폰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소피아와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읽어주기보다는 친구와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려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집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미영 씨가 제가 없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영상 속에서 미영 씨는 소피아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오히려 친구와 통화하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구석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부드러운 장난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저는 미영 씨를 믿었지만 그녀가 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소피아를 보호하고 최상의 보살핌을 주겠다고 스스로 했던 약속들이 떠올랐어요. 어렵지만 지금 당장 행동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요청했어요. 미영 씨가 도착하자 저는 먼저 침착하게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하며 왜 소피아에게 필요한 관심을 주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미영 씨의 얼굴이 변하며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그녀는 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때때로 너무 지쳐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소피아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미영 씨가 더 이상 우리 집의 베이비시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저는 소피아에게 항상 함께 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새로운 시작에 설렘과 희망이 가득하더라도 때때로 선택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해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소피아를 제대로 돌봐줄 적합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심으로 돌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요. 비록 이 결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소피아를 위해 꼭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영 씨를 믿었던 만큼 슬펐지만 동시에 단호해졌어요. 저는 소피아가 행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더 나은 베이비시터를 찾기로 했어요. 인내와 용기로 이 어려운 선택을 극복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미영 씨와 작별한 후 저는 소피아를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을 꼭 찾아야겠다는 깊은 슬픔과 걱정을 느꼈어요.
루카스와 상의한 끝에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기로 했어요. 모두가 한 여성 하연 씨에 대해 따뜻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연 씨는 다정한 베이비시터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미술 선생님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항상 따뜻하게 웃으며 모든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대해준다고 했어요. 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졌어요. 저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하연 씨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화창한 오후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공원에 갔어요. 하연 씨를 보자마자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과 다정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해 주셨고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우리는 큰 나무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 씨는 소피아에 대해 물으시며 제가 걱정과 기대를 모두 털어놓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저는 특히 새로운 나라에서 소피아가 사랑받으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어요. 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는 예술을 늘 사랑해왔고 예술이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녀가 분필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햇살 아래 물로 그림을 그리는 간단한 미술 활동들을 설명할 때 그녀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하연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소피아가 하연 씨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하연 씨는 소피아를 자기 아이처럼 대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소피아를 제 아이처럼 대해드릴게요. 함께 놀고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 약속은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공원에서의 만남 후 하연 씨는 우리 집을 방문하셨어요. 도착하자 소피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하연 씨가 무릎을 꿇고 소피아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 때 마치 따뜻한 포옹으로 소피아를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다채로운 블록 장난감으로 놀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웃을 때마다 하연 씨의 눈은 반짝였고 저는 그들의 사이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안도감과 행복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루카스와 함께 소피아가 잠든 후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하연 씨가 소피아를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생각하며 공원의 모습과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하연 씨의 다정한 말투를 떠올렸어요. 비록 한국에서의 시작이 험난했지만 진정한 다정함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연 씨의 헌신적인 모습 덕분에 소피아를 위한 더 나은 미래가 보였고 저의 한국 이사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연 씨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과거의 고난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아름다움과 다정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웃음과 배움의 순간들이 소피아와 하연 씨 사이에서 피어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것은 우리 여정의 전환점이었어요. 진정한 다정함이 밝게 빛나며 희망과 사랑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제 마음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연 씨가 소피아를 돌봐주시고 루카스가 제 곁에 있어 주시니 저는 드디어 편안히 이 새로운 집을 탐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거리를 걸으며 이곳이 제공하는 모든 경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새 집 근처의 유명한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공원은 넓었고 구불구불한 길과 다채로운 꽃,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천천히 산책하며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얼굴에 닿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어요. 그곳은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런던의 분주한 거리가 아득해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오리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작은 연못 앞에 멈춰 섰어요. 나무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껴보았어요. 한국은 자연을 살아 숨쉬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특별한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루카스와 저는 지역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활기로 넘쳤고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맛있는 간식들을 파는 작은 노점들이 많았어요. 매콤한 김치와 달콤한 떡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나요. 한 상인이 다정한 미소로 다가와 현지 간식인 떡볶이를 맛보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함과 단맛이 어우러져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퍼졌어요. 한국만의 특별한 맛과 전통이 매 끼니를 축제처럼 만들어준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이 되면 도시는 눈부신 불빛의 향연으로 변했어요. 저는 저녁 식사 후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모습을 즐겼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도시는 예술과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주한 거리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국이 얼마나 독특하고 생동감 넘치는 곳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희 미술 갤러리와 카페에서는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열기 시작했어요. 지역 예술가들을 초대해 작품을 전시하고 작은 워크숍도 개최했어요.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은 이야기와 전통, 한국 예술과 현대적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는 과정을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루카스는 카페를 아름다운 그림들과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꾸며두었어요. 곧 우리 갤러리는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기억에 남는 어느 날 하연 씨는 소피아와 몇몇 지역 아이들을 위해 즐거운 미술 활동을 주최하셨어요. 그들은 큰 벽에 밝은 색채와 큰 붓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며 함께 잠시 붓질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 따뜻한 풍경은 예술과 다정함이 사람들을 얼마나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조금씩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으며 격려해 주셨어요. 가족 식사의 중요성이나 어르신에 대한 예의를 배우면서 전통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처음의 의심은 사라지고 제 주변의 풍부한 문화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해가 지는 도시거리를 바라보며 우리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소속감을 느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평화로운 공원의 아침, 활기찬 시장의 오후, 그리고 눈부신 도시의 밤 모든 경험에 감사하며 변화의 마음을 열면 다정함과 무한한 경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곳에서 밟을 때마다 저는 제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느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제 삶은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해요. 매일 아침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따뜻한 미소로 눈을 뜨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부드러운 햇살이 도시 위로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요. 루카스와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을 자주 나눴어요. 함께 한국으로 이사 온 것이 우리가 내린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동의했어요. 함께 만든 미술 갤러리와 카페는 점차 우리 커뮤니티의 활기찬 중심지가 되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커피 한 잔과 다채로운 그림을 감상하며 우정을 쌓았어요. 매일 소피아가 하연 씨와 함께 배우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연 씨는 다정한 인도와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소피아에게 두 번째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처음에 제 딸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기억나요. 그때는 너무 불안하고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피아가 그림을 그리거나 작은 한국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진심 어린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다정함과 보살핌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요. 특별한 기억 중 하나는 우리 갤러리에서 처음 개최한 커뮤니티 아트데이를 주최했을 때였어요. 그날 행사는 지역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재미있는 미술 워크숍, 작은 음악 공연, 그리고 전통 한국 무용 공연까지 펼쳐졌어요. 저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예술과 다정함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 전통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고궁과 평화로운 사찰 같은 문화 유적지를 방문했고 한강을 따라 긴 산책을 하며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어요. 추운 겨울 저녁, 부드러운 불빛으로 거리가 물들던 모습을 기억해요. 루카스와 손을 잡고 걸으며 마치 온 도시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한국의 아름다움은 제 마음 깊숙이 감동을 주었어요. 때때로 저는 이른 아침 조용한 시간에 카페에 앉아 제 여정을 돌아보곤 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의심과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낯선 이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새로운 친구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모든 도전은 성장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제 가족과 함께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느껴요. 저는 갤러리를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지역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예술과 문화를 기념하는 커뮤니티 행사를 더 많이 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 예술 수업을 가르쳐 창의성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어요. 루카스와 저는 한국의 새로운 곳들을 계속 탐험하며 다음에 발견할 새로운 것들에 항상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이 멋진 나라와 점점 더 깊이 연결되어 가고 있음을 느껴요. 한국은 이제 제 새로운 집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아름다움, 창의력,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한때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희망으로 넘치고 있어요. 열린 마음과 다정한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계속 성장하고 배울 수 있으리라 믿어요. 저는 모든 순간, 모든 미소, 그리고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루카스, 소피아, 그리고 우리 따뜻한 커뮤니티와 함께 저는 밝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